안녕하세요. 김서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는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와 함께 헤세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헤세의 책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읽힙니다. 그중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더 사랑받고 있죠. 헤세의 책을 읽다 보면 그만의 특이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타르타를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1부를 쓰고 1, 2년간 휴식을 한 후에 2부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시간 배경은 2500년 전 고대 인도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자 주인공의 이름인 시타르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석가모니, 즉 부처님의 이름인 고타마 시타르타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나중에 고타마 시타르타도 등장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브라만 계급의 자제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 사회로 치면 뭐 금수저 집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고빈다와 함께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수련을 떠나게 되는 계기는 사문들이 마을에 찾아옵니다. 사문들은 뭐 수도승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하지만 아버지에게 허락을 결국 구해내면서 결국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네, 사문들과 계속해서 수련을 하던 중에 옆 마을에 고타마 시타르타, 즉 부처님이 등장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고빈다와 시타르타는 곧장 그 마을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타르타와 부처님과의 첫 만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시타르타가 부처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 그의 손짓,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고타마는 완성자의 모습을 영락없이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처님 밑에 남아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지 아니면 혼자 수련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빈다와 시타르타의 선택은 갈리게 됩니다. 고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로 결정하고 시타르타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한마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타르타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완성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완성자에게 배운다 해서 자기가 완성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2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는 시타르타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너고 시타르타는 흔히 말해서 속된 세계로 진입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을 통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강을 건너서 어느 마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생 카말라를 만나게 됩니다. 카말라 만나면서 사랑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도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현실에 있을 법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이런 생활에 환멸을 느낀 시타르타는 결국 다시 그 강가에 가서 뱃사공을 찾으러 갑니다. 그 뱃사공의 이름은 바수데바인데요. 바수데바에 관한 설명을 책에서 찾아보면 조금 난해합니다. 물의 흐름이 모든 걸 알려준다 등 좀 난해한 문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수데바가 조수생 역할을 하면서 그 오두막에서 뱃사공 수습생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카말라랑 그의 아들이 아빠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옵니다. 오는 길에 카말라가 결국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여 바수데바와 시타르타와의 아들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정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서 결국 그 아들이 가출하게 되는데요. 바수데바는 그 가출한 아들을 그냥 냅둬라 라고 말을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럼에도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을 찾으러 가죠. 결국 시타르타는 아들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바수데바도 떠나고 그가 혼자 그 강에서 이제 뱃사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태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고빈다였는데요. 마지막 장면도 이 소설의 핵심을 잘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시타르타가 그들이 서로 20대일 때 만났던 부처님의 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고빈다가 울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책은 역시나 그렇듯 헤르만 헤세의 철학이 상당히 강하게 발견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태어났는데요. 1906년에 수레바퀴 아래서
그 1915년 크누르프, 1919년 데미안, 1922년 시타르타, 그리고 1943년에 유리알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시타르타는 헤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1년에 헤르만 헤세는 큰 우울증에 빠졌었고 융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이 책을 1919년부터 썼는데요. 그는 사문생활까지의 내용을 쓴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집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휴식을 취한 후 나머지 뒤에 부분을 썼습니다. 그런 동양적인 것, 그 중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상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것은 부처님, 즉 불교적인 사상이지만 헤세가 원래 유럽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자, 장자, 노자에도 상당히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이 시타르타라는 인물은 불교뿐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독창적인 종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 초반부에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자아를 비워야 한다입니다. 이는 곧 자신을 버려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읽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해답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헤세는 이 과정을 마치 정화의 과정처럼 그리지만 시타르타는 점점 깨닫습니다. 자아를 비우려는 의지가 결국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그는 그 모든 비우기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삶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감정들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조금씩 체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이 말하는 진리는 스승의 말이나 단순한 자아의 소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관통해서 나오는 목소리, 내면 소리 속에 진짜 깨달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분법적인 세계는 데미안, 유리알 이후에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세계를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 비유를 참 노골적으로 소설에 표현시킵니다. 정신적 세계와 실질적, 즉 속물적 세계 이렇게 나눕니다. 언뜻 듣기에는 정신적 세계가 숭고하니 더 좋은 세계이고 속물적 세계는 부정적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냥 한쪽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미안에도 악이라고 생각한 세계를 모두 흡수하고 포용한 자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시타르타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면의 목소리도 헤르만 헤세 작품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이것은 속세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시타르타가 망고나무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온 시타르타의 모습인데요. 그는 마음속에서 죽음을 느꼈으며 가슴속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앉은 채로 이 같은 느낌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죽어가는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시들어가는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어렴풋이 느꼈다. 이 책의 메인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시타르타가 고타마를 따르지 않는 이유도 이 가르침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그런 소년이 카말라와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나는 당신께 배우고 있어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헤르만 헤세가 의도적으로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시타르타는 스승이 결국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스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고타마 한 명에 배우는 고빈다보다 사문, 카밀라, 속세, 그리고 바수데바 등 여러 사람들에게 배운 시타르타가 더 폭넓은 배움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잃은 시타르타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덜 청명하고 덜 오만스러워진 대신에 더 따뜻하고 더 호기심이 많고 더 많은 관심을 지닌 눈길로 사람들을 보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헤르만 헤세를 참 좋아합니다. 뱃사공인 바수데바도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학위가 있는지 또 어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런 요소들은 사실 지혜롭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참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결국에 가르침으로 전달될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꿰뚫고 있는 주제인 진리는 결국 가르침을 통해 전달될 수 없다는 맥락이 세존 고타마께서도 이 세상에 대하여 설법을 하실 때 이 세상을 윤회와 열반, 미혹과 진리, 번뇌와 해탈로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최고긴 하지만 사실 그게 진리는 아닌 거죠. 실제로 우리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저와 함께 시타르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책의 핵심 주제와 그것을 너무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위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참으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주제들 말고도 뭐 사랑, 뭐 타인을 대하는 태도, 창작 등 사소한 주제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었던 것 같고 저는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